트로트의 4대 천왕 중 한 명인 현철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송대관이 후배 가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79세인 송대관은 고령으로 인해 작은 폭행에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대관의 인생은 항상 폭풍우와 비극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지금 이 나이에 쉬어야 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비극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 비극이 될지도 모릅니다. 송대관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송대관이 평온한 곳으로 떠나 그곳에서 선배 현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대관은 1946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할아버지 송영근은 3.1운동 당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나누며 독립운동에 힘쓰다 일제에 의해 고초를 겪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쟁 중 실종되었고 송대관은 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래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서울에서 열린 노래자랑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으나 집이 가난해 고등학교 학비를 낼 수 없어 졸업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야간 학교에 다니며 신문 배달과 이발소 보조 일을 하며 힘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돈 한 푼 없이 열차에 올랐던 송대관은 무임승차를 하면서도 성공 후 꼭 갚겠다는 다짐을 하며 서울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가면 가수가 될 것이라는 꿈은 현실과 달랐습니다. 레코드사에서 고된 무명 생활을 겪던 그는 오아시스 레코드의 사장 손진석을 만나 가수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연료로 5만 원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명 시절을 보내던 중 나훈아를 보고 자신도 밝은 날이 오길 바라며 부른 노래가 해뜰 날이었습니다. 이 노래로 송대관은 무명 생활을 끝내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인기가 식고 컬러 TV의 등장으로 극장 수입이 줄어들자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송대관은 잠실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만삭의 아내가 배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처가가 있는 미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초기 송대관은 직장이 없어 일본에서 유학한 아내가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독립운동 유공자의 후손이 기모노를 입고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송대관은 한심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샌드위치 전문점과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버지니아에서 쇼핑몰을 구입해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안정되자 건강이 나빠져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가 향수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송대관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귀국 후 6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냈습니다. 한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누워만 있어도 좋았다고 회상했습니다. 노래가 성공하자 송대관은 과거 무임승차했던 기억이 떠올라 서울역을 찾아가 승차권 값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번 돈으로 삼성동에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원룸 17가구를 만들어 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외환 위기로 인해 전세금 반환 소송에 휘말려 결국 건물이 부도나 은행에 넘어갔고 가족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고 송대관은 혼자 마포 원룸에서 지내다가 1998년에 다행인의 박자가 히트하면서 한남동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또다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부동산 사업에 실패하면서 28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송대관은 2013년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2년 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대관은 당시 수입이 많고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부동산과 투자에 관심을 두었지만 잘못된 투자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대관은 100억 원대의 집을 잃는 등 많은 재산을 잃고 매일 죽을지 살지를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여러 땅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180억 원의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송대관은 아끼던 진돗개 2마리를 보낼 때 가장 슬펐다고 합니다. 집을 잃고 방 한 칸 월세로 이사하면서 진돗개를 데리고 갈 수 없어 지인에게 부탁해 강원도의 넓은 골프 연습장으로 보냈는데 그때 진돗개들이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빚을 지고 망하면서 한 번도 울지 않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대성통곡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대관은 일반 회생을 신청한 후 남은 약 160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빚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찰나에 또다시 불운이 겹쳤습니다. 송대관은 가요 프로그램 녹화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후배 가수의 매니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송대관이 소속 가수의 인사를 무시했다며 해명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자리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송대관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여가수 측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여가수는 김연자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자는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하며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협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배 가수를 향한 폭행 의혹은 그 자체로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송대관은 태진아와 티격태격하며 여전히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에서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님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입니다. 2020년 송대관은 위궤양성종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당시 콘서트 전국 투어를 하던 중 아프게 되어 수술 후 공연이 중단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태진아가 엄살이다라고 하길래 상황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며 당분간 노래는 하지 말고 편히 쉬라며 생활비와 치료비로 쓰라며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송대관은 이 일화를 털어놓으며 태진아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송대관은 태진아의 아들인 가수 이루와도 매우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전부터 이루를 데려오고 싶다고 농담을 하곤 했으며 이루는 한 방송에서 아버지 태진아의 노래보다 송대관의 네 박자 같은 노래가 더 좋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에 송대관은 태진아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하나는 잘 키운 것 같다. 호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루의 몸이라도 데려와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이후에도 송대관과 태진아가 함께 공연을 앞두고 있을 때 이루가 식사 자리를 마련하며 마침 공연도 함께하게 되니까 이 기회를 빌어 몸보신 하시라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송대관은 이루가 정말 훌륭한 아들이다. 태진아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태진아의 아내 이경은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5년 전부터 치매를 알아왔지만 1년 반쯤 전부터 그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약을 이것저것 먹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도 송대관은 여전히 태진아와 그 가족을 챙기는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송대관은 김호중을 언급하며 나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잘 이겨냈다. 김호중 후배를 보면서 고난을 많이 겪던 내 옛날 생각이 나더라. 너도 세월이 약일 것이다 라고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는 송대관은 무죄 판결을 받아 죄가 없음을 입증했지만 김호중은 범법 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송대관의 말을 듣고 보면 김호중이 마치 천재지변으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은 피해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대가 김호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마도 송대관은 상황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김호중도 자신처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고 짐작하며 조언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